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11번째 실험 액티브 로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연산 증폭기를 처음 사용해 보는 것이니 연산 증폭기를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능동 소자가 사용된 필터의 특성을 실험을 통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초이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를 하셔서 키워드에 맞게 써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더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연산증폭기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몇 줄을 쓰시면 되고, 이 액티브 로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에 대해 써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 실험에선 연산증폭기로 TL072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TL072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오시면 됩니다. 이 연산정폭기에 대해서도 그냥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간단히 써오시면 됩니다. 이 중 액티브 로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이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실험인 패시브 필터에서도 전부 1차 필터였기 때문에 이번 액티브 필터도 전부 1차 필터로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로 패스 필터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한 2회로로 실험을 진행할 겁니다. 해석도 간단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OP앰프의 특징으로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고 이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의 전압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단자에 대해서 여기 이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R2 쪽으로 나가는 전류와 R1 쪽으로 나가는 전류와 이 OP앰프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아까 이상적인 OP앰프의 특징으로 이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긴 0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 부분만 남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Vout과 V-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OP앰프는 마이너스 단자랑 플러스 단자가 전압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 전압과 이 플러스 단자 전압의 관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입력분의 출력인 주파수 응답을 구해보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분모랑 분자를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그럼 여기 앞부분을 보면 V인분의 V 플러스 단자인데, 이 플러스 단자 이 전압에 대해서 이 회로를 보면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실험에서 했던 패시브 필터에서와 같은 모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해서 주파수 응답 식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이 그대로 오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주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쪽 부분에서 로패스 필터 역할을 하고 이 뒤쪽 부분에서 증폭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아마 연산 증폭기를 배우면서 이 증폭기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이렇게 비반전 증폭기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반전 증폭기에 로패스 필터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전 실험에서 본 이 부분인 패시브 필터와 달리 이 전체 회로에 대해서는 입력 신호보다 출력 신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액티브 하이 패스 필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부분은 비반전 증폭기가 아예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이 앞부분에도 이전 실험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RC 하이 패스 필터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붙고 여기도 비반전 증폭기의 이득이 그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회로에 대한 주파수 응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필터링에 관여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패시브 필터에서와 컷오프 주파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로 패스 필터와 하이 패스 필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되고 더 공부를 하셔서 더 쓰셔도 됩니다.
다음 TL072에 대해서도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시고 이 각 핀들이 무슨 핀인지 알아오시고 이 IC 칩의 위아래를 구분하는 방법도 알아오시고 이 전원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TL072에는 전원으로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5V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IC 칩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전원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매 학기마다 꼭 이 전원을 반대로 연결을 해서는 전압이 안 걸린다고 전류 제한만 계속 올려서 칩을 태우거나 아예 폭발시키는 학생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반대로 전원을 연결해서 칩을 태우거나 폭발시키는 학생이 있으면 바로 감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제대로 공부해와서 실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보고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회로에 대해서 주파수 응답을 구하고 이게 어떤 종류의 필터인지와 그리고 차단 주파수를 구하고 크기 응답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크기 응답이란 건 그냥 이 주파수 응답의 크기를 구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드 선도에 나타낼 게 아니기 때문에 데시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파수 응답의 크기만 구해서 이 V per V로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여기선 추가로 만약에 그림 2의 회로의 빵판 연결 방법을 그림 3과 같이 그린다고 치면 이 앞에 그림 1의 회로는 빵판에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그려오는 것입니다. 이 예시 그림을 참고해서 전원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감이 오셔야 합니다. 그럼 예비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실험 순서입니다. 실험 순서는 이전 실험 10과 완전히 똑같으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전 실험과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TL072를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간단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를 누르고 여기다가 TL072를 치면 이 소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두고 이 연산 증폭기를 사용하려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V 플러스라고 적힌 부분에다가는 이 8번 단자라고 적힌 이 부분에는 플러스 15V를 그리고 이 4번 단자에 V 마이너스라고 적힌 부분에는 마이너스 15V를 걸어줍니다. 마이너스 15V를 줄 때 그냥 값을 마이너스 15라고 하고 이것처럼 똑같이 플러스 단자를 여기다가 달 수도 있지만 실제 실험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운드는 플러스 단자에 주면 이제는 만약에 여기 플러스 단자가 0V라면 이쪽 마이너스 단자는 마이너스 15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가 마이너스 15V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실제 실험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셔서 이 플러스 단자를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하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마이너스 전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라운드인 건 똑같고 여기는 플러스 15V인 겁니다. 그런데 스케매틱을 이렇게 그리면 이 전원 부분 때문에 회로가 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실험에서 배운 노드 설정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V 플러스 부분을 노드 1로 지정하고 그리고 V 마이너스 부분을 노드 2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압원의 출력에도 노드 1과 노드 2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선이 없어도 여기랑 여기가 이어진 거고 여기랑 여기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를 완성시키고 마찬가지로 입력을 노드 3, 출력을 노드 4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세팅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AC 스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반대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포인트 퍼 디케이드는 클수록 더 깔끔한 파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 주파수는 1, 끝 주파수는 100K 그리고 해상도는 10이나 100 정도 그냥 적당한 숫자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런 했을 때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트레이스를 직접 추가해서 해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2 나누기 1이 아니라 4 나누기 3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줬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파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전 실험에서는 시작 부분이 전부 1이었는데 지금은 약 1.47 정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컷오프 주파수를 찾기 위해서 이 1.47에 0.707배를 한 1.039 정도 위치를 토글 커서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때 주파수는 약 1.59kHz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에서 할 것처럼 100Hz, 300Hz, 1kHz, 3kHz, 10kHz, 30kHz, 100kHz일 때 전부 다 출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각 주파수마다 다 사진을 찍어서 이 파형을 첨부하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주파수별 이득은 이렇게 커서 창만 정리해서 첨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실험과 같이 이렇게 보드 플롯을 그려서 확인해 본 겁니다. 여기서 신호가 잘 통과됐을 때인 초기 이득을 보면 약 3.3461dB 정도고, 근데 이것보다 마이너스 3dB인 0.346dB를 찾아가 보면 한 이 정도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서 주파수는 약 1.59kHz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도 주파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각 주파수별 이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드 플롯을 그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컷오프 주파수를 위상으로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초기 위상인 89.964도보다 한 45도 정도 작은 이 44.96도 정도 되는 부분을 찾아가 봤을 때 이때 주파수가 약 1.597kHz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이 어떤 것들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정리해보면, 먼저 로패스 필터에서 주파수 응답 파형 중 컷오프 주파수일 때를 정확히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100일 때, 300일 때, 1kg, 3kg, 10kg, 30kg, 100kg일 때 이때는 파형은 필요 없고 그냥 커서 값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드 플롯으로 나타내서 컷오프 주파수일 때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이패스 필터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최소 6개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실험에 필요한 사진입니다. 실험 순서가 이전 실험이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실험 사진도 똑같이 9장입니다. 이 각 사진은 다 찍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로 결과 값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2회로에서 사진 9장, 2회로에서 사진 9장 해서 총 18장이 될 겁니다. 추가로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스케일을 똑같이 맞춰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 위상을 비교하려고 할 때 출력 신호가 필터링이 돼서 너무 작아진다면 위상 비교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출력 전압의 스케일을 더 줄여서 좀 파형이 크게 보이게 해서 위상을 비교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스케일을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진이 18장이 아니라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최소치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실험 10일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L072의 내용 빼고는 이전 실험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신 TL072를 연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험 10일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